저봉 밑에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한국 대중가요 시작을 알린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은 나라 잃은 서름과 항일 의식을 담아 대중의 인기를 얻었다. 유달산 바람도 영산강을 아느니 목포의 눈물은 식민지 시대 국민의 노래였다. 목포의 노래 광복의 기쁨도 잠시 이념의 대립 속에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꽃슬비가 소리도 없이 이별 슬픈 부산 정거장 잘 가세요. 고단한 피난살이의 서름과 생이별의 아픔으로 가슴마다 애끓는 한이 맺혔던 그 시절. 한만한 비난살이 소름도 많도 그래도 잊지 못할 판자집이요 경상도 사투리. 그래도 노래가 있었고 노래가 삶의 의지가 되었다. 이별의 부산 정거장. 한국전쟁 후 미국 원조로 들어온 밀가루와 옥수수가루, 분유는 생명을 이어가는 중요한 식량원이었다. 그 당시 학교를 가는 즐거움 중 단연 최고는 급식으로 나오던 속이 노란 강냉이 빵이었다. 수업 중 고소한 냄새가 풍겨오면 마음은 이미 빵 앞에 가 있었고 빵이 나오기가 무섭게 먹어치우곤 했다. 동생들 생각에 한 조각 챙겨다가 뭉그러진 빵이라도 쥐어주며 흐뭇해하던 추억. 노란 강냉이 빵의 구수한 기억은 그 시절의 작은 행복이었다. (60년대) 한국은 후진국형 질병과 전쟁 중이었다. 기생충 감염률이 세계 최상위권으로 감염 인구가 인구의 80~90%에 달했다. 학교에서는 연례 행사로 체변 검사를 했고 학생들은 한 명 한 명 호명될 때마다 교실 앞으로 나와 구충제인 산토닝을 받아먹었다. 그것도 지금은 아련한 추억이다. 격동의 시기를 거치고 삶의 굴레를 넘으며 노래는 외침이 되었고 노래는 위로가 되었다.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을 울려.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도 나는 저 유리창가. 노래 속에는 시대와 역사가 있지만 우리 지난 시절의 흔적도 있다. 잊지 못하지. 사랑은 가도 옛날은 남는 것 여름날의 그녀의 맑은 목소리 속에서 우리는 30년 전 긴 머리에 나팔바지였던 나의 그녀를 본다. 더벅머리에 통기타를 메고 있던 나의 그를 떠올린다. 특히 이제 세월이 가면을 기억하시는 분들의 연배가 보통 이제 50~60대, 70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그분들이 그 노래를 들으시면서 막연하게 이게 누군가의 노래고 누군가의 시고 이렇게 기억되기보다 그분들의 젊은 날, 가버린 사랑, 또 이루어지지 못한 옛 기억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일하며 싸우고 싸우며 일하자던 건설이 미덕으로 여겨지던 시절에도 그리움과 사랑이 있었고 노래는 위안이 되었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리 사모님이 계셨는데 6년 동안 암 투병하다가 세상을 떴어요. 6년 전에. 그래서 제가 그 아내를 위해서 집을 아름답게 져놨는데 한 1년을 채 못 살고 세상을 떴습니다. 그 박인희 선생님의 그 세월을 가면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렇게 가면은 굉장히 위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면서 박인희 선생님의 그 노래를 다 듣고 또 판을 갈아서 또 듣고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 역자락을 이야기한다.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목 많은 있네. 주인을 버리고 당신의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가을 속으로 떠났다. 술병에서 별이 떨어지던 그때 술병에서 별이 떨어져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상심한 별은 내 가슴에 가볍게 부서진다. 기억은 노래를 부르고 노래는 시대의 풍경을 담는다. 그 시절 노래 마포종점에도 역사와 사건들이 흐르고 있다. 밤 깊은 마포종점 갈 곳 없는 암전차 비에 젖어 너도 섰고 갈 곳 없는 나도 섰다. 1960년대 마포종점에 정차돼 있던 전차도 여의도 비행장도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 시간은 흘러도 역사는 노래 속에 남았다. 지금 마포에는 나루터 대신 큰 다리가, 색강에는 도로가 놓이고 초가집이 있던 자리에는 높은 고층 빌딩이 숲을 이루고 있다. 마포는 종이 울리네 꽃이 피네 새들의 노래 1960년대 덜 익은 보리를 먹으며 배고픔을 이겨야 했던 농촌 주민들은 더 이상 그곳에서 미래를 찾을 수 없었다. 처음 만나고 살아 수도 서울은 선망의 대상이었고 꿈을 이루는 도시였다. 아름다운 서울의 가족을 두고 수많은 아버지들이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가산을 정리해 계획 없이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싣는 가족도 있었다. 먹고 살기 위한 무작정 상경이었다. 고향을 떠나는 현기증 나는 심경을 시인 이재문은 이렇게 노래했다. 막차가 떠났다. 저녁바람에 고즈넉이 흔들리는 미루나무와 나란히 서서 오래도록 손 흔들어 주었다. 어머니 누워 계신 먼 산 보며 아버지 청자담배 피워 무셨다. 서울 오는 길 고향은 끝내 깍지 낀 내 몸 풀지 않았다. 내
휴전 직후에 124만 명에 불과하던 서울 인구들은 1960년대 후반 무작정 서울로 직장을 찾아서 온 사람들로 인해서 500만이 넘는 인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택 부족, 그다음에 상하수도 부족, 그다음 교통 문제 등이 야기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주택이 부족하게 됨에 따라서 청계천이라든지 남산 인근의 무허가 판자촌들이 난립하게 되었고요. 거기에 상하수도 시설 같은 것들이 완비되지 않아서 아침만 되면 공동 화장실에서 긴 줄을 서게 되는 웃지 못할 풍경들이 야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판자촌들이 외곽에 있다 보니 도심지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만원 버스들이 등장하게 되었고요. 콩나물시루와 같은 버스를 타기 위해서 1시간, 2시간씩 줄을 서게 되는 힘겨운 나날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급격한 시대의 변화는 주거 문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가 산림보호 정책의 하나로 구공탄 사용을 권장하면서 나무 땔감 대신 연탄이 주 연료가 됐고 국민 연료로 사랑을 듬뿍 받았다. 값이 싼 데다 난방 효율까지 높았기 때문이다. 겨울철 광에 연탄 100~200장만 쌓아두어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푸근했고 안심이 됐다. 난방뿐만 아니라 음식 조리에도 쓰인 연탄은 1980년대 석유와 가스가 보편화되기 전까지 서민들의 삶과 떼어놓을 수 없는 존재였다. 한편 농촌에서는 근면 자조 협동 정신을 바탕으로 한 새마을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할 수 있다, 잘 살아보자는 구호는 농촌에서 도시로 온 나라에 울려 퍼졌다. 70년 7월 서울 부산 간 428km의 고속도로가 착공한 지 2년 6개월 만에 개통되어 전국 1인 생활권의 꿈을 실현시켰다. 지금도 한 해 3억 3천만 대의 자동차가 오가는 국가의 대동맥 경부 고속도로의 개통은 발전하는 한국 경제의 상징이었다. 고속도로를 바람처럼 달려가자 바닷소리가 들려오는 정다운 그 거리로 띠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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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 띠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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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국가 주도의 중공업 중심 경제 성장 정책이 추진되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급속한 성장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렸고 다른 개발도상국가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은 재건할 수 없는 나라다. 그렇다면 포기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걸 다 바꿔놓은 거죠. 뭐 속도로 따지자면 연평균 10% 이상씩 쭉 성장을 했으니까 그 전례가 없었던 거고 그 1인당 국민소득도 뭐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고요. 처음에는 뭐 가발이나 섬유 이런 경공업으로 시작을 했다가 70년대 말에 가면 중화학공업으로 완전히 전환을 했거든요. 사실은 지금도 다른 나라가 흉내내지 못하는 굉장히 과감하고 획기적인 업적을 이뤄냈다고 할 수 있죠. 수출 제일주의 시대, 서울 구로에 수출산업공단이 들어섰다. 당시에 수출산업을 일군 견인차는 공순이로 불리던 10대의 어린 여성들. 박순애 씨는 그때의 일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거야 돈 벌러 왔죠. 서울로. 시골에서는 학교는 못 가고 그러니까 집은 가난하고 그러니까는 서울을 와야지만 공장도 다니고 돈도 벌고 하니까 서울로 온 거죠. 처음에는 차비 아끼려고 막 걸어 다녔거든요. 그때 당시 차비가 5원인가 뭐 이랬었나 7원인지 하여튼 5원인지 그랬는데 그거 아끼려고 걸어 다니면서 회사 다녔거든요. 그래서
1967년 구로공단이 출범할 당시 대한민국 수출액은 3억 2천만 달러. 그 후 10년이 지나 수출액 100억 달러를 달성하기까지 구로공단 노동자들의 희생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뿌리가 되었다. 하늘엔 별들이 밤새 빛나고 산바람 쏘슬바람 산 넘어 부는 바람 간밤에 편지 한 장 적어 실어 보내고 낙엽은 떨어지고 쌓이고 또 쌓여도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흰눈이 온 세상에 소복 가족을 위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벌집 같은 쪽방에서 잠을 자고 수없이 야근을 해야 했던 어린 여공들의 삶. 공장은 쉴 새 없이 주 야간 2부제로 돌아갔고 벌집 주변은 늘 연탄가스로 자욱했다. 육체적으로는 장시간 일하는 거가 힘들었어요. 잠 못 자고 그렇게 일하는 거가 너무 힘들었고요. 돈이 없는 거가 또 가장 힘들고, 예, 또 쓰고 싶은 거 이런 거 있고 집에 보내고 싶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너무 조금이기 때문에 하여튼 가난한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홀로 고향을 떠나 고군분투해야 했지만 꿈이 있고 희망이 있어 행복했던 꽃다운 청춘들. 숱한 역경은 그들을 더 강하게 했고 눈부신 오늘을 이루어냈다. 하얀 꽃질 냈고 순박한 꽃질 냈고 뭐 저는 희생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예, 그냥 당연한 거 했다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남동생이 잘 되면 우리 부모님도 더 나아질 거고 그러기 때문에 남자는 이 집안의 기둥이고 이러기 때문에 걔네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을 하면 경제적인 거나 이런 게 모든 게 나아지기 때문에 그게 다 뭐라 그럴까 상생한다 할까 이제 이렇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희생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고요. 그래서 울었지 목 놓아 울었지 가족을 위해 미래를 위해 그리움을 가슴에 묻고 타양살이를 하던 이들에게 노랫말 속 고향은 나의 고향이었다. 돌담길 돌아서며 또 한 번 보고 타양살이를 하던 수많은 가장들과 공순이들은 나훈아의 노래를 들으며 위안을 얻었다. 서울로 떠나간 사람 그 아마 우리나라 가수 중에서 그 고향 노래를 가장 많이 부른 가수는 나훈아일 거예요. 그 머라먼 고향이라든지 물레방아 도는데 또 강촌에 살고 싶네 고향역 같은 정말 많은 고향 노래들이 있는데 이 노래들이 다 70년대 초에 나온 노래예요. 그때 우리나라 상황이 그 이촌 향도 그러니까 일자리를 찾아서 고향을 떠나는 그 고향은 마지막까지 이 고생을 터면서 성공하여 돌아갈 곳 어떤 면에서는 꿈이었고 희망이었죠. 그래서 그 고향 노래가 있음으로 해서 이들의 어려운 삶을 견딜 수 있게 해줬죠. 명절이 되면 어김없이 듣게 되는 나훈아의 고향역. 이제는 변해버린 고향의 풍경만큼이나 고향역의 모습도 열차 안의 사람들도 바뀌었다.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여 60, 70년대 열차가 고향으로 향하는 즐거움이었다면 80년대 타는 목마름으로 구호를 외치던 젊은이들에게는 해방구가 되기도 했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수출 역군, 산업과 중공업. 수출 규모가 늘어나고 국민소득이 높아갔다. 국민학교를 졸업하면서 고향을 떠났던 공순이들과 식모, 중동 근로자들을 고향으로 실어 날랐던 열차는 점차 젊음과 낭만의 상징이 되었다. 완행열차 안에서 통기타를 치며 뜻도 모를 팝송을 큰 소리로 불러도 조용히 하라고 간섭하는 사람은 없었다. 대성리, 백양리, 가평, 강촌. 아침에 일어나면 잊혀지지. 80년대 대학생들에게는 역의 이름만으로도 풋풋한 새내기 시절의 추억이 떠오르는 장소이다. 이제는 기차가 서지 않는 작은 간이역은 싱그러운 추억들로 채워지고 영롱한 청춘의 한순간은 그렇게 노래가 되어 그곳에 새겨진다. 서울서 완행열차를 타고 1시간 동안 와서 그 시골 집에 민박을 하면서 그 대학생들의 추억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 인근에 있는 이제 대학들이 강촌에 가면 자연이 있고 또 누가 간섭하지 않고 또 자연과 함께 그 어떤 멤버십 트레이닝을 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알려지면서 학생들이 대거 몰려 내려오게 됩니다. 아마 그때 당시면 80년대 초부터 말까지 그 당시에 대학생들은 강촌에 한 번 안 왔던 사람이 없을 정도로 급속한 경제 성장은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꿈을 꿀 수 있게 했다. 할리우드 영화 속에서나 보던 그림 같은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다는 꿈은 노래 속에서 먼저 현실이 되었다. 멋쟁이 높은 빌딩 시대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지무시지만 반딧불 쳐맞던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나도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어른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인농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 건설됐다. 빨리빨리 문화가 상징하는 속도 위주의 건설 관행과 부정부패가 합작해서 만들어낸 와우 아파트 붕괴 사건은 대표적인 후진국형 사고로 기록됐다. 보릿고개와 통일벼 시대를 넘어 배고픔에서 탈출했다. 낭만,
청춘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게 되었고 어느새 문화라는 말이 익숙해졌다. 유성기로 듣는 목포의 눈물, 거친 잡음과 함께 들리는 이난영의 목소리가 한결 더 애절하다.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음반은 LP 음반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전과 후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LP 음반 이전에는 이제 SP 음반이 주를 이뤘죠. SP 음반은 이제 그 유성규 음반이라 불렀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최초 유성규 음반은 1907년도에 이제 유성규 음반이 나왔거든요. 그때 이제 나온 유성규 음반은 여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한쪽 면만 이렇게 녹음이 되고 뒷면은 이게 이렇게 이제 그 녹음이 안 된 민트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걸 쪽판이라 불렀죠. 오빠는 풍각쟁이야 뭐 오빠는 심술쟁이야 뭐난 몰라 대중음악은 SP에서 LP로, LP에서 CD로, 다시 MP3로 기록 매체의 변화와 함께 발전해왔다. 1960년대 LP의 등장과 함께 음반 제조는 하나의 산업으로 확대됐다. 근데 이제 1958년에 최초로 우리나라 LP 음반이 등장하고 60년 초에 이제 이 LP 음반도 이제 스테레오 이제 음반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와 같이 스테레오 음반이 나오면서 이제 훨씬 더 아날로그인 감성의 생동감이 이제 넘치는 그런 이제 음악을 우리가 이제 들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이와 같이 LP 음반이 12인치가 이제 등장하면서 우리나라도 음반 산업이 이제 하나의 그 산업으로 자리 잡게 되는 그런 그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록 매체뿐 아니라 녹음 기술 또한 놀랄 만큼 발전했고 발매되는 음반의 음질도 향상됐다. 대중음악 장르 또한 보다 다양해지면서 음반 산업과 대중음악이 서로 이끌어주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 1954년 CBS 기독교 방송에 이어 61년 MBC 문화방송, 63년 DBS 동화방송, 64년 TBC 동양방송까지 잇따라 개국하며 대한민국은 라디오 전성시대를 맞게 된다. 이와 함께 국산 라디오가 생산되기 시작하고 라디오의 보급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라디오는 대중음악 유통의 주요 창구가 되었다. 그 당시에 낮에는 팝송 전문 프로그램으로 최동우 씨가 진행하는 탑10 쇼라고 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3시의 다이얼 같은 것은 그야말로 청소년들이 아주 폭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프로그램이고, 또 한밤중에는 MBC의 임국희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청소년들의 모든 그 시선을 끌었던, 귀를 모으게 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죠. 대단했죠. 요즘에 청소년들의 휴대전화만큼이나 그 당시 학생들은 그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품에 끼고 있었어요. 거의 뭐 학교에서도 듣기도 하고, 집에 오면은 또 한밤중에 공부하면서 늦은 시간까지 별이 빛나는 밤에를 듣고 했던. 별이 빛나는 밤에 전국의 별밤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밤지기 이문세입니다. 지금 밖에 바람이 굉장히 세졌어요. 혹시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계시다면 요 애서운 바람을 핑계로 그 사람에게 살짝 기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1950년대 말 미군 부대를 통해 빠져나온 텔레비전 수상기는 점차 보급이 확대됐고 1970년대 아시와 여러 등을 거치면서 연속극의 시대를 열었다. 연속극 시청률이 70%를 기록했던 시대에
텔레비전은 국민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매체가 되기도 했다. 1974년 홍수환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번에서 WBA 벤턴급 타이틀전에서 승리했을 때 국민 모두가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를 함께 외쳤다. (1960년대) 이후 한국 영화 산업은 대중음악과 함께 성장했다. 영화의 흥행을 위해 인기 가수가 주제가를 불렀고 히트한 노래를 소재로 영화가 만들어졌다. 아빠의 청춘, 여고 시절, 어제 내린 비 등은 노래의 인기를 바탕삼아 제작된 영화들이다. 많이 기다렸어요? 눈이 빠져라고 기다렸지. 오늘 건 돈이에요. 많이 벌었죠? 이제 분이 뭘 하시는 분인지 알겠다. 그림 그리시는 분이라구나. 아저씨는 참 좋은 분 같아요. 나하고 애인 할래요? 드릴 만 있네. 나 그대에게 전쟁을 겪은 부모 세대는 자녀들을 빈곤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교육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자녀의 등록금 마련을 위해 수많은 우골탑들이 세워졌다. 밥은 굶어도 자녀, 특히 아들들은 학교에 보냈다. 산촌 벽지, 섬마을에까지 학교가 세워졌다. 19살 솜색시가 순정을 바쳐 사랑한 그 이름은 총각 선생님. 서울에 가지를 마오 가지를 섬마을 선생님이 육지로 정근을 간 자리에 섬색 씨의 그리움만 남았다. 섬마을 선생님은 60년대 교육을 통한 부국을 지상 목표로 삼았던 당시 교육 정책의 산물이었다. 몰래 서러운 세월은 가고 전 국민 교육을 위해 머나먼 흑산도까지 교사를 보냈던 덕에 문맹률은 급감했고 국민들의 교육 수준은 높아졌다. 흑산도 아가씨는 정말 그 이 바다 멀리 있는 섬에 있었던 흑산도에 있는 여성이 육지를 그리워하는, 또 육지에 있는 어떤 사람을 그리워하는 그런 노래고, 동백아가씨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멍이 빨갛게 들었다고 표현은 됐죠. 그래서 그것이 그 당시에 60년대 우리나라 여성들이 말 못하는 어떤 아픔을 빨갛게 멍든 동백꽃에 비교했다면, 여성들의 그리움을 또 까맣게 탈 정도로 정말 되게 그리운 그런 마음을 흑산도라는 그 단어와 비교해서 그 표현했던 그런 노래였죠. 섬에서 19소녀가 서울을 그리워할 때 육지에서는 중학교 입시 문제에 대한 작지 않은 논란이 벌어졌다. 무즙으로 엿을 만들 수 있나 하는 일명 무즙파동. 출제 오류에 대해 교육 당국은 미온적으로 대처했고 사태는 더욱 커져 법적 공방으로까지 이어졌다. (1960년대) 중반 중학교 입시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이 소동은 결국 중학 입시 폐지로 결론이 났다. 배고프고 가난했던 시절, 대부분의 국민들은 교육에서 미래를 찾았고 이러한 교육에 대한 투자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냈다.
한국전쟁 이후 60년대 들어 상황은 조금 나아졌지만 한국은 여전히 쌀 부족 국가였다. 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해결책은 절미운동과 혼분식 장려운동이었다. 새마을운동의 주요 사업으로 절미운동을 추진했고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을 쌀이 없는 무미일로 지정해 쌀을 재료로 하는 음식 판매도 금지시켰다. 분식이나 혼식하면 무슨 억지 소리같이 들리지만은 사실은 쌀만 먹는 것보다도 비타민 등 영양가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들 건강에 좋은 것입니다. 가정은 물론 음식점까지 쌀 대신 잡곡이나 밀가루를 사용하도록 범국가적 장려운동을 벌였다. 당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도시락 검사까지 시행했고 친구의 보리밥을 빌려 도시락의 윗부분만 덮었던 웃지 못할 풍경도 벌어졌다. 이제 그 시절은 모두 옛 이야기가 됐다. 남아도는 쌀 문제 때문에 벼 재배 면적을 줄이는 것이 국가 정책이 되었다. 제삿날에만 먹을 수 있던 귀한 고기는 다이어트 때문에 일부러 피하는 음식이 되었다. 한 세대 안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공시킨 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에 올랐다. 한 시대를 풍미하며 머무는 유행가가 있는가 하면 세대를 넘어 끊임없이 다시 불리며 명곡의 반열에 오르는 가요가 있다. 그런 노래가 바로 봄날은 간다이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전쟁의 막바지, 피난지 대구에서 만들어진 봄날은 간다는 미래가 보이지 않던 포연 속에서도 환하고 화사하게 다가오는 봄날에 대한 표현이었다. 성황당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전쟁 속 피어나는 봄꽃들은 우리의 인생을 닮아 있었다. 잠깐의 눈부심 같은 아름다운 기억만 남긴 채 멀어져가는 봄날을 보내야만 하는 애상이 세대를 관통하며 공감을 만든다. 봄날은 간다. 근데 이 노래가 이렇게 사람들이 사랑받는 이유는 아마 봄날은 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역설적으로. 인생에서 봄날은 누구나 가죠. 마치 뭐 일찍 최영미 선생이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꽃이 피기는 힘들어도 지는 것은 잠깐이라고. 그 말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봄날은 금방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노래를 정말 절절히 느낄 때는 봄날이 다가고 난 뒤에 중년의 나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중년이 되어서 내 인생의 봄날이 가고 났을 때 이 노래를 들으면은 참으로 고전역하고 또 쓸쓸해지는 마음, 그런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 것입니다. 새파란 풀잎이 물에 떠서 흘러. 전쟁과 가난, 재건과 탱크, 긴 밤과 아침 이슬, 공순이와 수출 역군, 그 사이로 시대는 지나갔다. 청춘 열차를 타고 강촌으로 가던 청년도, 긴 생머리의 20대 아가씨에게도 봄날은 흘러갔다. 별이 뜨면 서로 웃고. 봄바람처럼 부르다가 나중에 같이 가자고, 같이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이런 대목들이 정말 굽이굽이 우리 인생살이에 그 모든 것이 담겨져서
노래 속에서 부를 때는 아주 그냥 그 막 마치 봄날 그 꽃 속에서 벌나비가 막 꽃 속에서 횡행거리면서 꽃 향기 속에서 논일고 있잖아요. 정말 그 끝에서는 봄날은 간다고 그냥 쫙 뽑아 질릅니다.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어요. 이 노래 가사는 상당히 복고적입니다. 뭐 옷걸음도 나오고 뭐 성황당이라든지 무슨 청노루, 뭐 신장로 이런 단어들은 지금 세대는 모르는 거죠. 저 세대도 사실 잘 모르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가 20대까지 이렇게 불려지는 것은 이 노래가 인생의 아주 근원적인 슬픔이라든지 숙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건드린 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봄날은 간다는 한국인에게 아마 영원한 노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봄날은 간다는 베이비붐 세대에게 바치는 시다. 그들의 봄은 때로 서글프고 때로 가난했지만 그들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가버린 봄날이 아름다웠다고 우리는 감히 이야기한다.